자, 지금부터는 선택 미분과적분 강의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수열의 극한이에요. 수열의 극한은 시험에 낼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수열의 극한 자체를 하나 낼 수 있고요. 기본적인 걸. 요걸 한 문제 낼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등비급수 관련된 문제가 하나 나올 거다. 그래서 이렇게 토탈 해가지고 두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아무래도 6월 모평에서는 조금 더 쉬운 문제를 많이 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9월달, 그 다음에 수능 때는 조금 더 이제 하나하나 문제 수가 나오면서 난이도를 조절해 줄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공부할 것은,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가 배울 건 연산인데, 연산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첫 번째, 현재 미정계수가 없다. 미정계수가 없으면 조건문이 없죠? 예, 조건문이 없다. 자, 이렇게 나왔을 때는 시험 문제에서 간단하게 뭐뭐뭐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컨셉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만약에 미정계수가 있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미정계수가 있다면, 살짝 옆에다가 분리해 놓을게요. 이때는 조건문이 발생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풀이법은 똑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는데, 여기서는 대신에 이제 뭐뭐뭐일 때, 현재 뭐뭐뭐일 때 무엇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현재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식을 줄 거고요. 여기는 해석 없이 연산만 잘 하시면 돼요. 해석 없이 연산에만 집중. 그렇다면 여기 과정은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한다면, 여긴 식을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구하는 값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구하는 값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미정계수다 구하시면 되겠어요. A, B 이렇게 값을 구할 거야. 풀이 과정은 똑같습니다. 내용도 똑같고요. 그래서 컨셉이 뭐가 있느냐라는 걸 확인해 보는데, 첫 번째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올 수 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기본적으로 컨셉이 두 가지. 다항식이냐, 아니면 유리와 가능 루트꼴인데, 다항식의 경우는 거의 안 주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와 가능 루트꼴보다는 다항식. 기본적으로 다항식을 하죠. 다항식 혹은 루트꼴 이렇게 되겠죠. 하나는 지수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올 때는 항상 분모의 최고 차수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이 경우를 끝내고 나면 분모가 상수일 때 분자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걸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목표는 현재 이것이 끝나고 나면 분자는 상수, 그때 분자가 어쩔 거냐, 분자를 해석해 줘 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달라는 게 포커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식이 나올 때는, 첫 번째는 우리가 뭘 해야 돼 라고 한다면, 분모 분자의 지수를 낮은 쪽에 일치시켜 주세요. 분모 분자의 지수. 여기서 말하는 지수는 A의 거듭제곱 중에서 요거 부분을 낮은 쪽에 일치시켜 주세요. 낮은 쪽에 일치시키기. 낮은 쪽에 일치시켜라.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뭐 하기 위해서? 바로 번분수를 막아주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모의 지수 중에서, 여기서 이제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분모의 지수 중에서 미수가 가장 큰 수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챕터를 쪼갠다면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요 기본 연산 문제니까 반드시 나올 거고,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서 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이 나와요.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무한대꼴은 현재 특징이 뭐야? 현재 두 식이 있다면 두 식에 차수가 일치하고요.
and 최고차 개수도 일치한다. 요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만약에 분모, 현재 보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분모에 있을 수도 있고 분자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그때 당시에 차수가 일치되고 개수도 일치한다는 걸 꼭 확인해 주세요. 만약에 차수가 다르거나 아니면 개수가 다르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로 문제가 풀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풀어야 돼? 하면은 유리화나 영유리화 후 이 꼴은 반드시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을 유도해 주세요. 그리고 난 후 현재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 연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연산 문제는 끝났다. 그래서 챕터는 크게 두 가지고 상세하게 말하면 하나, 둘, 세 개로 나눠진다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화 연산이에요. 그러니까 수능에 나오는 문제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알려드리는 거 외에는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심화 연산의 키워드는 뭐가 나올 거냐면 첫 오프닝이 뭐로 나올 거냐. 여기는 앞에 우리가 수열 때 배웠던 거 똑같이 성질을 쓰는 거예요. 여기는 수열 AN, BN에 대해서. 자, 이렇게 오프닝이 떠요. 그리고 상대방이 뭐뭐뭐일 때 무엇을 구하시오.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맨 앞에 서두에 바로 이 단어가 나온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 두자.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앞에는 조건문, 바로 구하는 값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하면 총 5가지. 우리가 계엄적 사고 때 설명했던 건데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수열의 종류가 몇 가지야? 그러면 한 가지. 그리고 한 가지고 내용은 뭐지? 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극한을 주고 극한을 풀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하면서 이렇게 두 개가 뜬다. 수열의 종류가 한 가지야 라고 한다면 이때는 등장하는 인물은 AN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 라고 하는 내용인데 항상 여기서 제일 중요한 성질은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로 간다면 그때 현재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1도 알파로 수렴한다 라는 점을 꼭 기억해서 문제를 소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구두 설명을 해드리면 현재 여기서 말하는 AN은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는 리미트 뒤에는 식 전체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상대방이 주면 조건문도 극한, 구하는 값도 극한을 질문할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열의 종류가 몇 가지야? 라고 한다면 두 가지. 그러면 여기도 AN하고 이제 BN이 뜰 거야. 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용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내용은 철저하게 우리가 극한을 주고 극한을 물어볼 거다. 자,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의 주된 내용이 뭐지? 라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원의 시그마하고 똑같이 출제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리미트 현재 전제 조건이 뭐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 그리고 수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베타라고 수렴일 때라고 설명해줘요. 일 때.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문. 그러면 그때 당시 내용이 뭐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마이너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라면 이게 되는 거죠. 이때는 각각 수렴하기 때문에 합쳐서 정리해도 괜찮고 분리해도 괜찮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야.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라면 이것 또한 수렴한다면 전부 다 모아서 현재 AN 곱하기 BN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조금만 올려볼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까지 있는데 만약에 나눗셈이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나눗셈을 질문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는 이것 또한 하나의 값을 둘로 쪼개도 괜찮고 아니면 둘로 쪼개진 걸 하나로 합쳐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 가도 괜찮고 오른쪽에서 왼쪽 가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것은 베타분의 알파가 될 거야. 단 분모는 0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 두 번째 내용. 그래서 극한 주고 극한 질문하는 문제는 이렇게 푼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에는 수열의 종류가 두 종류인데 그러면 여기서는 AN하고 BN이 뜨겠죠. 이렇게. 자, 이제 내용이 뭐야? 라고 한다면 이 내용은 급수를 주고 급수를 질문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시그마가 나올 거고 여기도 시그마가 나올 거야. 이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내용은 바로 이러하다. 그러면 내용 자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 1의 시그마하고 똑같이 풀어주시면 돼요. 시그마 K가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플러스 마이너스 BN이라면 이것도 마찬가지 둘 다 존재조건 깔아야겠죠? 살짝만 지울게요. 여기서는 첫 번째가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현재 AN이 알파라는 값을 수렴하고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BN은 베타라고 수렴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렴 1대. 그렇다면 현재 설명해 주는 것은 첫 번째. 만약에 합차를 물어본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AN 플러스 마이너스 BN. 이때는 각각 쪼개서 각각을 AN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BN 해서 알파 곱하기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재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C 곱하기 AN 이렇게 나온다면 이거는 이제 곱의 관계고 얘는 합의 관계니까 항상 곱이 먼저죠. 근데 곱하는 C가 변하질 않아요. 그러면 공통인수 나가버리니까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그래서 이건 C 곱하기 알파야.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여기까지 총 3가지죠. 그 다음에 살짝 앞으로 와서 정리해 볼게요. 딱 2개 남았는데 그 2개가 무엇인가? 실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바로 이 네 번째인데요. 싹 지워주고. 자, 네 번째 내용이 뭘까? 살펴보니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네 번째 내용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네 번째 수열의 종류는 하나입니다. 수열의 종류는 한 가지. 그러면 등장인물은 AN이 될 거야 라고 설명하는 거고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급수를 주고 극한을 질문하겠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시그마 여기는 리미트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누가 중요해? 라고 한다면 역시라도 이제 구하는 값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되는 거예요. 구하는 값.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현재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수렴을 한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수렴을 한다면 그때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로 이 부분. 얘를 쏙 빼왔을 때 이것은 리미트 N이 무한대고 할 때 이 값 자체가 합을 했는데 멈췄어. 합을 했더니 멈췄다는 것은 얘는 결국 끝번째 항은 결국 0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 라고 설명한다는 걸 잊지 않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올해 수능을 내야 한다면 선생님이라면 반드시 이 4번의 내용을 낼 거다. 이유는 앞에 있는 1번, 2번, 3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수학 1의 수열에 대한 시그마 성질과 동일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까지 위력적이진 않아요. 하지만 두 가지 성질, 급수하고 극한을 동시에 물어볼 수 있는 소재는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시험에는 가장 강력하게 4번이 출제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은 마지막으로 짜내기 정리가 나온다. 일명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죠. 현재 이 과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이거죠. AN하고 BN하고 CN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의 특징이 뭐냐 하면 여기는 식을 줍니다. 여기도 식을 줘요. 그리고 여기는 식이 없어요. 그러면 식이 있다는 것은 이것을 연산을 할 거야 라고 설명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and, 쉬고, 쉼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과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n이 둘 다 알파라고 수렴을 한다면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 얘네들도 전부 다 어디로 간다? 알파라는 수렴값을 가질 거야. 그럼 가운데 있는 것은 결국 어떻게 돼? 이 좁혀서 이 폭이 좁혀지면서 알파로 가기 때문에 가운데 껴있는 애도 결국 알파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성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양쪽을 통해서 가운데 값을 얻는 이 과정, 이것을 뭐라고 하자? 샌드위치 정리라고 한다 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고 공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딱 기본적인 문제로서 시험에는 이제 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서 지금의 문제풀이를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6월과 9월의 이제 평가 문제를 한번 본다면 이렇게 나와 있죠. 현재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의 n승 더하기 3의 n승분의 4 곱하기 3의 n 플러스 1승이에요. 그러면 맨 처음에는 지수를 낮은 쪽에 일치시켜 주세요. 그럼 여기는 3의 n승. 그럼 플러스 1 내려보내니까 3을 곱해서 12야 라고 설명해 주시고 이때 분모에 있는 지수 중에서 밑수가 가장 큰 수로 나눠주세요. 그러면 여기는 3분의 2의 n승 플러스 1. 여기는 12. 그럼 얘는 0으로 갈 테니까 이 값은 12로 간다 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23번 문제에 가장 강력하게 출제될 확률이 높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정계수가 있는 문제인데 현재 이 문제는 어떻게 풀 거야? 라고 한다면 보다시피 이 분모에 있는 것이 바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현재 n사승, n사승 앞에 개수가 1, 2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그렇다면 맨 처음에는 분모 분자에다 이거와 똑같은 값을 곱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의 n사승 더하기 4n 플러스 루트의 n사승 더하기 n.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분모는 n사승 더하기 4n에서 n사승 더하기 4n에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n사승 더하기 n을 빼줄 거고요. 얘랑 지워질 거야. 그렇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는 3n, 여기는 a, n의 b승, 그 다음에 루트의 n사승 더하기 4n,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의 n사승 더하기 n이 됩니다. 자, 이걸 풀어야 되는데 현재 보니까 이 상태, 아직 b는 몰라. 얘는 몇 차야? 그러면 1차. 여기는 몇 차야? 2차. 그럼 n사승도 루트랑 같이 합쳐주면 지워지니까 2차. 그러니까 분자가 몇 차야 하면은 사실은 요것이 2차식이야. 그럼 분모도 몇 차식이 나와야 돼? 2차식이 나와야 돼. 그럼 분모가 2차식이 나오려면 얼마가 돼야 돼? 얘가 바로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모 분자의 최고차 수를 일치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그랬을 때 A는 실수배 앞으로 뽑아주시고요. N이 현재 마이너스 1승이니까 결국 N분의 1 떨어진다면 여기는 3N 제곱이 될 거다. 그 다음에 루트에 N4승 더하기 4N 플러스 루트에 N4승 더하기 N. 그러면 분모의 차수 중 제일 큰 수로 분모 분자를 나눠주세요. 그러면 A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는 3, 여기는 루트에 N제곱을 루트 씌우면 N4승 되니까 나눠준다면 여기는 N3승분의 4, 여기는 루트에 1 플러스 N3승분의 1. 그래준다면 이거 전부 다 어디가? 0,0으로 갈 거다. 그러면 결국 남는 건 1, 1이니까 이 값은 얼마다? 3분의 2의 2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얘가 미정계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반드시 극한값을 함께 줘요. 그러면 얘가 바로 얼마다? 6이야. 이 되는 거고 약분하시면 여기 3이기 때문에 A는 바로 9다. 이게 답을 찾을 수 있죠. 그래서 A 플러스 B라는 건 9하고 마이너스 1의 합. 그래서 얼마 나온다? 8. 이렇게 답을 찾아주시면 손쉽게 해결할 수가 있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2번의 정답은 2번이었다. 이렇게 간결하게 풀어주시고요. 점수 주는 문제니까 절대 틀리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인데 현재 양수 A에 대해서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그럼 첫 번째는 A는 양수다. 근데 급수가 이것이 수렴한다. 얘가 얼마다? S라는 값을 수렴할 때 A 더하기 S가 뭐죠? 이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AN을 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식을 다 줘버릴 테니까 이거 갖고 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번 정리해 보니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a-3n 플러스 n 플러스 a분의 am 플러스 6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것이 수렴을 한다면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안에 있는 이 n분의 a 빼기 3 이거 나눠주면 n분의 a 플러스 3 될 거고요. 현재 여기는 n 플러스 a 그럼 n으로 나눠주시면 1 플러스 n분의 a 그 다음에 여기는 a 플러스 n분의 b n분의 6 이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 값이 어디다? 0으로 가야만 해.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면 어차피 이거 0 갈 거고요. 여기 0 갈 거고 0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너스 3 더하기 a가 0이구나. 그래서 a가 3임을 우리가 먼저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찾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저기다가 s를 구해야 되니까 다시 지금 방금 구했던 a를 입력해 주세요. 3-3n 그리고 여기는 n 플러스 3분의 3n 플러스 6이다 이게 되는 거죠. 요 계산하시면 됩니다. 정리해 준다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3 빼기 3 이게 될 거고요. 여기는 3n 더하기 6이니까 이걸 n 플러스 3으로 나눠주세요. 그러면 3이면 3n 플러스 9니까 이거 마이너스 3 그럼 여기는 3 플러스 n 플러스 3분의 3이야. 이게 설명이 되겠죠? 마이너스 3 나머지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S입니다. 그럼 얘랑 지워지겠죠. 자, 그렇다면 현재 이 식은 실수배인데 요거하고 요거 남았으니까 3을 뽑아주시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3분의 1을 계산하면 S야. 여기 설명해 주시면 끝나겠어요. 자, 마무리해 주니까 3 곱하기. 자, 1로 보시면 1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3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그 다음에 4 넣어주시면 4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1. 나머지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수 있을 테니까 4부터 지워서 결국 분모 커지기 다 지워지겠고 어차피 이 값은 0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이 값은 3 곱하기 1 플러스 2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4분의 1. 요것만 계산해 주시면 되겠어요. 정리한 결과 3 곱하기 여기는 12분의 여기는 12 플러스 6,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3. 약분하시면 4. 그러면 4분의 여기 더해주시면 얼마 나오니? 10. 그러면 22, 25가 나온다. 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S. 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A 플러스 S가 뭐냐라고 묻는데 3에다가 4분의 25를 더해주시면 되겠고 여기는 10이니까 더해주시면 37 이렇게 가볍게 연산을 맞춰주시면 되겠다. 산수가 하나 틀렸네요. 하나 뭐가 틀렸을까요? 자, 잠깐만 볼게요. 1 더하기 2분의 1 그러면 여기는 3이 12 더하기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4, 3 18, 22, 25 맞죠? 그러면 요 앞쪽이 틀렸다는 건데 n분의 a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n 나눠주시면 여기는 1 플러스 n분의 a, 그 다음에 n분의 6. 그럼 여기는 a, 그러면 a는 얼마다? 3이다 설명할 수 있겠고 a가 3이기 때문에 현재 설명해주는 내용은 여기가 0, 그쵸? 예, 그러면 3이면 n분의 3 빼기 3 플러스 여기는 3 마이너스 n 플러스 3분의 3이다. 지워지고요. 그러면 k가 1부터 해서 k 플러스 3분의 1이다. 1, 그 다음에 4부터 지워질 테니까 앞에 있는 1, 2, 3. 여기 4부터 지워지죠? 요거 빼야 됩니다. 선생님 산수가 틀렸어요. 그럼 여기가 1, 2, 3이 합이니까 여기는 6분의 여기는 6 플러스 3 플러스 2다. 그 약분하시면 2가 나올 거고 여기는 2분의 여기는 11이야 라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가 2분의 11. 그렇다면 여기는 2분의 6이니까 17이야.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되겠죠. 정답 몇 번입니까? 라고 하면 4번. 예, 손쉽게 문제 풀 수 있겠고 선생님이 앞에서 요 4분의 1부터 지웠어야 되는데 4분의 1을 실수로 남겨뒀으니까 요거는 아니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수열의 극한은 점수를 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앞쪽에 나오는 수열의 극한은 조금만 공부하는 학생들이면 기본적인 내용만 숙지한다면 다 맞출 수 있게 해주겠다가 바로 1, 2, 3번의 컨셉이고 이제부터 최상위권을 겨냥하는 스나이핑 바로 29번에 나올 등비급수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